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요 며칠 새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었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대, 지난 일주일간 1,200여 명입니다. 특히 활동 반경이 넓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높아졌습니다. 조만간 하루 300~400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하는 결정을 낼 것 같습니다. 희소식도 들립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효과가 94.5%에 이르는 코로나 백신을 조만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확정을 두고 여야가 막바지 힘겨루기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안 되면 더 큰 싸움도 벌어지겠죠. 김해 신공항 사업 백지화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인가. 오늘 오후에 검증위원회가 어떻게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한다는 뉴스가 나온 어제 양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이미 7조 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 두 항공사에 앞으로 4조 8천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내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 다음 주에 예정된 법안 심사 서위에서 공수처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감 시한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 회의 열리죠? 이번에 3차죠? 내일 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도 사실 이 회의가 열렸는데 좀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아쉽습니다. 예. 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 압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때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정확한 디테일까지는 모르지만 그 회의 초반에는 굉장히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됐고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듯한 분위기로 돌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반에 들어와서 오후 들어서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그 후보자들에 대한 강한 검증을 좀 제기하시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굉장히 회의가 공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관련해서요, 신문에서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후보 추천위원 중 일부가 여야를 제외한 법원 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인사 중심으로 이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압축하자. 이런 제안을 중심으로 경론이 벌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제안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회의가 공전이 되거나 경론이 벌어졌다기보다는요. 신속히 추진하자는 입장과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입장 그리고 야당의 강한 검증이 제기가 회의의 좀 공전의 원인이었는데 그런 제안 때문에 공전이 됐다거나 그렇게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자, 신중하게 가자. 여야 입장이 이제 충돌하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지난번 2차 회의에서 결론이 안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신문 보도대로 이를테면 법원 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추천 인사 쪽으로 압축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단 만약에 이런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려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공수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고요. 지금 이것이 굉장히 서로 간의 진영 간의 대결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법원 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추천 인사가 중립지대에 있는 인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보다는 그 부분에서 양쪽 다 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근데 공수처 회의와 관련해서 야당에서 추천한 이현 변호사도 스스로가 인정했지만 정말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강력한 입장을 개진한 쪽이 법원 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당 쪽 추천위원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신속하게 네. 빨리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3차에는 좀 후보가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후보자들을 검증할 기초 자료가 좀 부실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 부분을 오후 들어서 굉장히 강력히 주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반부터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후 좀 말미에 들어가서 갑자기 이런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게 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미 1차 회의 때 검증 자료와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받고 일단 논의에 들어가자 이렇게 합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검증 자료 부실을 들고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검증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청문 과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추천위원 단계에서 안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회의 막판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결정을 미루는 신중하게 가야 된다 또는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입장에서 결국은 막판에 이제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시는 건데 방금 의도가 의심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공수처 출범 지연과 관련해서 얘기들을 했고요. 지금 결국은 2차 회의에서 최소한 압축이라도 될 것으로 사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결국은 거르지 못하고 이 회의가 공전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공수처를 되는 방향이 아니라 안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번 회의에서 후보 압축하지 못했는데 이를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야당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일부러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원님도 그는 당연히 같은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니까는 그 의도를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동안에 계속 행보가 거의 사실 일관됩니다. 그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장을 이렇게 서둘러 뽑냐 이렇게 반론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수처법 시행일이 벌써 7월 15일입니다. 이제 벌써 이제 4달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고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고요. 신중로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속내는 이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정말 심사숙고할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을 해주는 것 그게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요. 최인호 수석 대변인도 18일 그러니까 내일은 반드시 결론 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일 어떻게 보십니까? 타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황 선출 방식처럼요. 끝장 회의를 해서라도 이제 후보 추천 완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부적으로 정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인물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거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0명의 후보 중에서 반드시 후보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만약에 내일도 이제 이렇게 끝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이미 경고하신 대로 공수처법 개정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추천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요. 현실적으로 법 개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논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게 되면 진짜 공수처 출범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예.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도 또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낸 개정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낸 개정안을 포함해서 모두 병합 심사할 생각입니다. 예.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지금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관련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의원님. 그러면은 이 공수처장의 그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자질이 있겠죠. 정치적 중립성, 예. 능력, 도덕성,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공수처의 7번부터 양 진영이 대립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 예. 계속적으로 해서 야당 쪽에서 이 공수처가 정권의 보위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불실시킬 수 있는 공수처장이 돼야 되고 그것은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의원도 들어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기 때문에 예. 야당 추천 후보 중에서 또 실제로 선거에 출마한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그 정치적 편향성을 이미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검찰, 특히 검찰, 특히 특수수사를 중심으로 했던 분들은 공수처의 그 출범 취지와 좀 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경력이 바로 이렇게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논의 과정에서 추천위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의원 후보도 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만약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결론이 안 나면은 이제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제 법안이 소위에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고요. 그 소위 논의가 1회에 끝날 수도 있고 몇 회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위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법사위의 또 전체의 과정, 그다음 본회의에서 의결 이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야당 쪽과의 또 갈등 이런 부분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쪽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인내를 하면서 기다렸던 것인데요. 끝까지 이렇게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이 부분을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더 오히려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공수처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수처 필요성을 주장을 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다른 주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부의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법 검토 관련해서 한동훈 방지법으로 명명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셨죠?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법안이 꼭 한동훈 검사 사건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요. 갈수록 이제 디지털 범죄가 고도화되고 또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 분석에도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논의의 시작이죠. 논의의 시작. 지금 그러니까 조주빈 엠번방 사건의 조주빈 같은 경우도 암호 해제를 하지 못해서 네. 추가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요즘에 갈수록 그 범죄 수사에서 이런 디지털 증거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입법적인 노력과 논의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동훈 방지법으로 명명이 되면서 굉장히 정치 쟁점화 돼버리고 바로 그것이 그 의도와는 좀 다르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인권 침해 어떤 소지가 있다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네.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대도 김두욱 의원이 예.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법무부도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예. 그 여러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 그러나 지금 범죄가 갈수록 고대화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적인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범죄에 예. 대한 대응력이 너무 뒤처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논의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인권 침해적인 그리고 헌법상의 자기부재의 그 자기 방어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추진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더 논의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백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그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수처장 후보 확정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청취자분들 가운데 5712님께서 여야 합리적인 협치는 한국에서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 상식적인 정치 부탁합니다. 이런 문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우물정자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2부에서는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지금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햄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보통 주말에는 검사자 수가 기본적으로 줄어드니까 확진자 수도 줄어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벌써 일주일간 1,200명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사흘간 636명이고요. 자, 이렇게 갑자기 최근 늘어난 이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난달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 측면도 있고요. 예.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면서 1단계 기준도 많이 좀 하향되는 상황들이 됐거든요. 예. 거기다가 겨울철이 가까워지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실내 활동이 증가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예.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지역사회 내에 이런 집단 발병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은 약간 지났지만 그 헬로윈도 사실은 그때도 또 확진자가 막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좀 아무래도 영향을 좀 줬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로 할로윈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예. 즐기시잖아요. 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무증상 감염자나 증상이 가벼운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할로윈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뭐 발병했다 소식은 없지만 네.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무증상 감염된 분들이나 아니면 증상이 가벼운 분들로 인해서 지역 사회에 여러 감염을 확장시켰을 그럴 가능성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상황이 좀 점차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지 오늘 결국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것 이제 그동안 검토하겠다 얘기했었고 오늘 이제 격상 발표 아무래도 하겠죠? 예,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중대본 회의가 잡혀 있고요. 예, 예. 중대본 회의에서 1.5단계 격상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예. 어제 이제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이제 격상에 대한 의견들을 물어봤었고 네. 아마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1.5단계 격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뭐 충남 천안이라든지 아산 또 뭐 전남 순천 같은 곳에서는 이미 1.5단계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제 이 1.5단계는 부족하다. 이거 그냥 바로 2단계로 높여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은 좀 1.5단계는 2단계 올라가기 전에 예. 예비 단계 성격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고위험 시설, 특히 이제 뭐 유흥 시설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입장객 숫자를 제한하긴 하지만 영업이 제한되고 이러진 않거든요.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5단계를 만약에 발령을 하더라도 일단 크게 변화가 없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5단계는 이미 주말쯤에 먼저 발령이 되고 이번 주 네. 추이를 봐서 이번 주말쯤에 2단계를 발령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3, 4일씩 좀 밀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교수님께서 그 SNS에 뭐 이를테면 예비경보 1.5단계 이것에 대해서 사실 비판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예비경보라는 건 이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들어있기는 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1.5나 2.5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단계나 3단계에 올라가기 전에 네. 이미 이제 예비경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또 예비경보가 발령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신중한 건 좋긴 좋은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빠른 이제 적용을 통해서 이제 지금의 유행 상황을 빨리 이제 가라앉히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예. 이런 거를 예비경보 단계라는 걸 둬서 이제 템포가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도 필요하고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1.5단계라는 게 하신 예비 경보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또 시점도 사실 보면 이번에 만약에 1.5단계로 격상하더라도 19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뭐 네. 그러니까 0시를 기점으로 뭐 격상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못 올리는 게요. 예. 이게 영향을 받는 이제 그 업장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도 준비할 준비가 필요하고 네네네. 지자체도 준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예. 이런 경보 단계는 발령할 때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 뭐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여유 시간을 두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목요일에 발령이 되다 보니까 이미 그럼 이번 주가 다 지나가는 상황들이 네. 돼버립니다. 이제 예.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계획, 뭐 약속이나 계획을 가졌던 분들이 네. 워낙 이 주말에 발령이 됐으면 이번 주부터 약속을 많이 줄여주시고 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면 네. 전반적인 효과가 이번 주말에 다음 주 초부터 나타날 수 있는데 예. 조금 늦어진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예, 앞으로 좀 이런 뭐 격상 그 결정을 할 바에는 좀 더 신속하게 해야 되나 이런 지적이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상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2주, 3주, 4주 후에는 뭐 이게 하루 확진자가 뭐 300명, 400명 나올 것이다. 이런 경고도 나왔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기초재생산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된 거기 때문에 예. 3, 400명 정도가 이제 2, 3주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동참을 해주시면 그건 언제든 꺾일 수는 있는데 네. 거꾸로 말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늦게 올린 데다가 국민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쳐서 잘 지켜주시지 않으면 네. 이번 주 초에 기초재생산 지수는 지난주보다 더 올라갔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 막 이제 숫자가 올라가는 상황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바로 동참을 해주지 않으시면 더 많은 숫자의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300~400명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 우리나라의 그 방역 그 대응 이 부분도 매우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억하시겠지만 2차 유행 때 이제 400명까지 올라갔다가 뭐 300명, 200명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게 일주일 정도 이제 유지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미 이제 뭐 병실에 입원 못해서 며칠 대기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유행 이후에 일부 병실을 확충하긴 했지만 병실이라는 게 병실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의료 인력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300~400명대로 해서 한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만약에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부족하고 이런 문제 바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만약에 예전에 또 저번처럼 그 의사들을 파업이라든지 다른 변수까지도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세계 코로나19 상황도 좀 심각합니다. 미국이 하루에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유럽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특히 이제 옛날에 1918년도에 그 스페인 독감 때처럼 봄에 이어서 다시 이제 겨울에 어떤 재유행 속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스페인 독감하고 같은 커브를 그리기 시작해서 저도 좀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 3월에서 5월에 1차 유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차 유행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고 커브도 지금 2차 유행이 더 2차 또는 이제 국가마다 3차 유행인데 더 훨씬 커지고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은 있는데 겨울이 돼가고 있는 부분들 또한 이제 사람들의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2차나 3차 유행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게 겨울철과 맞닥뜨려지면서 이 유행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도 급격히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가 7월부터 사실 이런 조짐들이 있었는데 유럽이나 미국 당국이 경제 회복이나 이런 문제가 걸려 있고 이 많은 비용들을 1차 유행 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제 활동을 제재하거나 이렇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악화될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희소식은 좀 들립니다. 혹시 들으셨는지요? 모더나에서 이전에 화이자에서 낸 것보다 훨씬 효과가 높은 그런 백신을 뭐 개발했고 곧 뭐 이제 미국 FDA 승인 받고 올 겨울 안에 뭐 출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소식을 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효과가 이제 94.5%인데요. 이게 중간 결과다 보니까 사실 90%나 94.5%는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중간 보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초기부터 개발됐던 이제 mRNA 백신 계열들이 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아직 중간 발표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나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지속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숙제로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이제 같은 유형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저장 온도 자체가 이제 앞서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뭐 개발 중인 것은 영하 70 몇 도까지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건데 이번 이제 모더나 것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장기 보관 모더나 백신은 장기 보관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에서 보관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접종을 시작할 단계에서는 2에서 8도 정도에서 한 달 정도는 이제 효과가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제 백신 간의 경쟁 자체가요. 백신의 효과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보관 과정의 편의성들도 자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이제 보관이 편한 백신들이 앞으로 3상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마도 백신 간의 경쟁이 단순히 효과만 아니라 이제 운송과 접종의 편의성까지 고려한 그런 국가 간의 협정 연행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최고 경영자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 겨울이면 우리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가능은 하기는 한데요. 백신 접종이 먼저 이루어진 국가부터 좋아질 거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영국 같은 국가에서 먼저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백신 생산량 때문에 대개 이제 저소득 국가들이나 이제 이런 국가들은 훨씬 더 뒤늦게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거여서 일단은 내년 겨울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 가라앉기보다는 일단은 내년 겨울을 넘어서 이제 후년 봄이나 여름쯤 돼야 많이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선진국들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19가 가라앉으려면 이제 내년 겨울을 넘어서 내후년 봄, 여름은 돼야 그래도 좀 돌아오겠다. 이렇게 좀 전망하시는 거네요, 보니까요. 예, 그렇긴 합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쯤 이 백신 실제로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다각도로 백신을 이제 수입도 하고 위탁 생산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아마 예. 우리나라의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내년 하반기로 이제 생각이 되고, 예. 백신의 공급량이나 접종 이제 계획을 보게 되면 뭐 빨라야 내년 말에 어느 정도 이제 인구가 접종을 할 거고, 늦어지면 이제 2020년 봄까지도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2주 후에 수능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 수능 앞두고 신경 써야 될 부분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수능 2주가 되기 때문에 수능을 위한 특별 방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 일단은 이제 수능을 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감염되거나 자가격리자로 묶이게 되면 뭐 시험은 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수험생들이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학원하고 학생들의 수업이 다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일단은 학생들을 최대한 보호해서 학생들이 몇 년 동안 준비한 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산 출발새 아침 잠시 뒤 8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